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로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한 몇 주 쉬었죠? 그쵸. 2주인가 3주 쉬었잖아요. 라이브는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네. 지금 83회인데 80회까지 했으니까. 맞네요. 한 달 가까이 됐네요. 한 4주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건너뛴 것도 있어서. 그래서 네네. 어쨌든 저희 오늘은 좀 이제 원주 통신을 어쨌든 해볼 건데 이따가 이런 원주 통신 같은 어떤 한 주간 원주에 있었던 좀 뉴스들을 좀 이렇게 꼽아서 논평해보는 네네. 이런 시간을 한번 라이브로 이렇게 한 저녁 타임 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라이브를 봐달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한 시간을 저희가 했었어가지고 가장 라이브를 보기 어렵다는 월요일 오전 11시 맞아요. 그때쯤에 했었기 때문에 이게 점심시간도 아니라서 네. 근데 또 이 시간에 한다고 또 많이 봐주실지는 네. 뭐 저희 방송은 뭐 이렇게 또 적은 소수 정예의 또 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쵸. 항상 늘 감사할 따름이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요즘에 이게 저희가 저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이게 오는 길에도 여전히 좀 많이 덥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어젠가 그제는 뭐 3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진짜 가만히만 밖에 있어도 네. 조금만 걸어도 진짜 너무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의 맞아요. 진짜. 그런 더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날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그렇죠. 네. 느낌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오랜만에 또 자전거를 좀 타고 다녀보려고 하는데도 자전거 좀만 타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그래도 좀 바람이 부니까 네네.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덥다. 그냥 뜨거운 바람을 맞는 느낌? 맞아요. 네. 진짜 뜨거운 선풍기 같은 느낌이고 그 오르막길 나오면 그래도 뭐 봄 정도 됐으면 그래도 페달 밟고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냥 끌고 올라간다. 그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만큼 땀이 더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안 있고 빨리 어딘가로 이제 대피하려 그러죠. 맞아요. 건물 안으로 네. 뭐 어떻게든 카페나 이런 데로 자주 가게 되는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다들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건강 좀 괜찮으십니까? 요즘요? 네. 요즘에 확실히 약간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겨울보단 여름이 낫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더위가 느껴지는 건 괜찮은데 몸이 좀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몸이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저희가 그때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저 한번 저기 초복이었나? 그때 맞아. 초복 때. 저 삼계탕 먹으러 갔었는데 맞아. 그걸로는 역부족이었나 심장 들고 저번에 저는 저 반곡동 자전거 타고 가면서 오르막길을 좀 살짝 올라갔다고 해서 막 현기증이 갑자기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 막 이런 느낌으로 눈이 그냥 막 눈앞이 막 진짜 새하얘지고 막 새까매지고 막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멈춰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쉬었는데 막 식은땀도 엄청 나고. 근데 그건 제가 그냥 운동 부족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날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약간 기립성 저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그 정도로 심하게 어지러운 적은 잘 없는데 저도 막 이렇게 좀 심할 때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이게 막 세상이 돈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주저앉는 것조차 잘 하기 힘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코끼리 바퀴 막 한 20바퀴 돌면은 내가 내 몸을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 뱅글뱅글는데 약간 그런 경험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요즘에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게 요즘 이제 살이 찐 이후로는 그런 점을 잘 없다는 생각이. 그것도 영향을 좀 주나? 네. 이게 약간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지 몸에. 이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야 될지. 뭐 좀 더 건강해지신 느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이제 여름을 또 국인 씨조차도 여름을 좋아하시는 국인 씨조차도 지금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 폭염이 정말 심각하다. 그렇죠. 재난 수준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실내에서 에어컨을 또 심하게 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방에 있을 때도 진짜 너무 고민이 되죠. 에어컨을
키면은 또 약간 좀 춥고 맞아요. 끄면은 또 금방 더워지고 아주 난리가 나는데 그 적정한 온도가 참 애매해요. 네. 어렵고 선풍기를 좀 써야 되나 싶은 생각 들고.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 아래쪽에서 새만금도 지금 난리가 났던데 저 스카우트 저거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도 지금 난리가 났고. 하여간 이 정말 거기는 뭐 사실 뭐 행정적 문제가 더 있겠지만은 하여간 이 날씨가 정말 재난 수준이다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네. 날씨만큼이나 저희 사실 원주통신 오랜만에 하는데 핫한 또 원주에 여러 또 소식들이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83회 원주통신 시작해 보시죠.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 저희 제목에도 걸었던 이 문화도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저기 원주 문화재단으로 갔죠. 지금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그렇죠. 그 산하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센터장으로 지금 6급 공무원인 원영진 주사가 지금 파견이 됐습니다. 뭐 원래 6급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갈까 했는데 사실 이 원영진 지금 센터장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 쪽을 좀 담당하셨던 분 그쵸. 아닙니까? 네네. 계속.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컴백홈을 했다. 작년 10월 인사에서 사실 지정면 쪽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네. 금방 1년도 되지 않아서 복귀를 한 셈이에요. 문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정부는 이제 뭐 센터장도 이 원영진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이 센터장을 중심으로 좀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이제 재가동할 태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려는 거죠. 이 원 센터장 임명을 두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하나는 구원투수론, 또 하나는 책임 전가론. 두 개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구원투수론을 좀 밀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정부도 지금 급하니까 좀 담당했던 사람을 급하게 데려와가지고 좀 해보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은 되게 무리한 인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정면으로 간 지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시의회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잦은 인사 이동을 하지 말아라.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금방 발령 났다가 금방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해가지고 사실 노조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무리한 인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정면에서 어떻게 보면 잘 계시던 이 원영진 주사를 다시 센터로 불러들인 건 그만큼 지금 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번에 문체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걸기도 했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정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문화예술과도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다 이제 센터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해서 긴급하게 좀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인 씨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굳이 센터장 임명을 원현진 주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책임 전가에 가깝지 않을까. 책임 전가. 그러니까 너 안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임명을 했다라는 명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화도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 결과에서 이제 부적정 뭐 보조금 사용을 많이 지적을 했죠. 근데 어쨌든 계약이라든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주시와 계속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영진 센터장을 보시는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의 담당자였는데 굳이 다시 센터장에 앉히는 게 맞는 이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는 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이제 원주시의 어떤 책임이 있을 만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징계까지도 거론하고 어떤 보도에서는 뭐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센터 운영이 어떻게 보면 원주시 파트너로서 담당을 한 사람도 배제가 되어 봤다는 건데 오히려 불러들였다는 것은
나중에 더 책임 전가가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도시 잘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시정부가 봤을 때 누구 하나 좀 책임질 사람을 지금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희생양을 뭐 이렇게 좀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예전 것들까지도 더 크게 해서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문제를 더 이제 책임을 물으려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진짜 상당한 무리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사에서도 지금 1년도 안 돼서 복귀를 시킨다는 것도 사실 지정면의 민심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인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한다. 만약에 그 국인씨 추론이 맞다면 이거 정말 씨가 점입가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인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그 감사 결과로 제기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씨가 어떤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기가 추론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발표되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물론 이게 자체 징계에서 이게 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그 담당했던 사람이 다시금 동일한 이 문화도시 사업에 돌아오는 게 과연 적합한 일이냐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이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구원투술론으로 오는 거다, 아니면 뭐 책임 전가용으로 오는 거다. 뭐 얘기는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설마 씨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문화도시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 지정 취소가 되면은 다 환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썼던 돈도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과연 이제 가게 내버려두고 싶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발표가 났을 경우에 사실 엄청난 파장이 일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도 최소한 씨가 생각이 있다면 문화예술가가 설마 벌써부터 책임 전가를 생각하고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게 책임 전가용으로 이런 인사를 했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러진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발령이 나신 그 원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뵀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어쨌든 그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문화도시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을 이제 조건부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아는 분이 이후에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이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죠. 왜냐면은 예전과 같은 규모와 내실로 사실 문화도시를 한다는 게 뭐 이게 한 사람의 의지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연속성이 이미 다 끊긴 상황이고, 그리고 당장 직원 채용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팀장 자리로 누가 올 것이냐. 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독이 든 성배인데. 그쵸. 2년 보장도 안 되는데 2년 1 보장도 안 되는 지금 1년 반짜리 팀장 자리에 과연 누가 올 것이냐도 지금 상당히 그리고 문제이고. 그 인력의 규모도 반이나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한 10명 넘어갈 때도 정말 정신없이 직원들이 다 일을 했던 그만큼 문화도시 사업이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5명 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이 원영진 센터장이 뭐 의욕적으로 사실 뭐 이끌어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지금 노인 상황은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하나 또 재밌는 거 저희 발견을 했는데 아니 저기 문화도시 원주의 간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저희 또 모시고 얘기도 나눴었던 주비 씨가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었던 도시 하루 여행. 이게 또 얼마 전에 저기 진행이 됐었죠. 원주시 블로그에 말이죠. 이제 올라온 거를 보면은 난데없이 전시회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도시 하루 여행이 원래 이게 도시의 어떻게 보면 곳곳에 스팟들을 좀 배경으로 좀 색다른 좀 이렇게 좀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테마별로 주제별 뭐 약간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아예 그냥 전시회를 저 단구동의 아트갤러리에서 해버렸더라고요. 강원도 작가 16명의 뭐 개관 기념전과 뭐 어린이 들의 이제 그림을 활용한 좀 기획전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름만 빌리고 실상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지금 바꿔서 진행을 하는 셈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보고 참 믿기가 어려웠던 게,
기존 사업을 진행됐던 내용들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름만 이렇게 타이틀만 똑같이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취지는 같으니까 뭐 이게 도시 하루 여행이라는 것도 결국 컨셉은 그거잖아요. 도시 곳곳에서 뭔가 작은 뭐 여행의 발견, 도시를 재발견, 도시를 다시금 발견하는. 근데 단구동 아트 갤러리의 목적도 사실 그거죠. 공원 속에 미술관을 지음으로써 도심 속의 어떤 작은 미술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도 조건부 승인 났을 때 변경된 계획서를 얘기해드렸지만 뭐 문화도시 원주의 지금 원강수 시정에서의 목표는 진달래 홀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점 공간을 어쨌든 활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흩뿌려 아마 뭐 박경리 문화공원 쪽에도 뭐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흩뿌려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황당한 거는 저희 예전에 전했지만은 이 아트 갤러리는 원창목 시정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서 말이죠. 원광수정이 지금은 또 자기 업적인 것처럼 엄청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미 지어졌으니까 최대한 잘 뭐 해가지고 활용하겠다.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약간 좀 앞으로 문화도시 원주의 미래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좀 단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렇게 할 어떤 역량이 없으니까 최대한 다 축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닌가. 참 문체부가 이걸 보고 어떤 피드백을 줄지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편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전 직원 등이 이제 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에 이제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또 최근에 밝혔죠. 화요일에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중단시킨 원주시의 일방적 조처와 특정 감사 진행 과정은 시민의 노고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원주 예술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이라고 시정부를 비판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언론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시작의 어떤 자리라고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국인 씨도 또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그 현장에서 이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도 꽤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사거리가 없어요 요새.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이 입장문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법적 대응 한다는 게 지금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뭐 국민권익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제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감사 과정의 문제점들, 절차 과정의 문제점들도 좀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해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은 뭐 감사 절차를 일단 무시했다. 그러니까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네네. 재심의를 할 권리도 이제 부당하게 침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명예훼손 얘기도 나왔고요. 감사 결과,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공개부터 하는 바람에 어쨌든 명예훼손이 됐다. 또 계약과 이제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는 이 감사 결과와 달리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원주시와 협의한 집행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았다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간 뭐 법적 대응 나섰는데 이 원주시의 자문 변호사가 말이죠. 제가 알기로 한 5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도 뭐 행정소송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게 역대 어느 시정보다 가장 바쁜 지금 상황을 보이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여간 뭐 김선혜 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주 문화예술 생태계는 급격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주시의 일방적 주장과 행정 절차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카데미에 이어서 어쨌든 이제 문화도시도 뉴스에 좀 많이 나올 듯한데요. 벌써 얼마 전에 또 KBS 원주가 이제 원주의 문화 사업들이 다 유턴하고 있다. 다 뒤집히고 있다면서 문화도시도 뭐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네. 기존의 논조와는 좀 다르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하여간 뭐 언론들도 이제는 좀
대등하게 좀 보도를 해주지 않을까. 그때는 원주시의 입장만 이제 그동안은 계속 대변해 왔는데 네. 이제는 좀 이제 반론이라는 것도 많이 좀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식적인 좀 첫 자리였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는 계속 그냥 원주시 입장만 나왔다면은 이제 그런 반박되는 기사들도 아니면은 소식들도 같이 보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맨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다음에 뭐 감사 결과 다음에 어쨌든 대응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원주시는 뭐 좀 더 이제 시끄러워질 수는 있었고, 저도 좀 더 언론 대응에 적극적이었다면은 뭐 여론의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시정부 문화예술과 정말 일을 한껏 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다 수습할 수 있을지 떡밥 회수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문화재청은 뭘 망설이나 라고 한번 제목을 써봤는데, 지금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문화재청에 아카데미 극장 등록 문화재 직권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근데 문화재청은 역시나 망설이는 지금 모양새다. 원주시 정부의 철거 입장이 이제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제 직접 나서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의아한 것은 이 직권 지정이라는 제도, 등록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권한, 이거를 지금 안 쓰면 도대체 그럼 언제 쓸 수 있는 거냐, 이 제도라는 건. 이건 강력한 치트키자 필살기인데 그쵸.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망설이는 것은 전 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경제적 논리 앞에서 무분별하게 이 옛 건물을 철거해온 어떤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주시 C도로만 하더라도 말이죠. 5개 극장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극장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질 때는 크게 이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문화극장이 무너지면서 아카데미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15년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한번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라는 취지로 아마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경남 통영에 이제 소반장 공방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장인분들이 이제 공예품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작업장 같은 곳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철거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거 이제 여기 장인분이 이제 막 안 된다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정치권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2017년에 직권 지정을 했어요, 문화재청 결국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존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극장도 충분히 이 사례를 봤을 때 직권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에서는 뭐 다 동의한다고 이미 그 발언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우재 씨가 또 마침 대전에 다녀오시지 않았었습니까? 대전을 다녀왔죠. 네. 저 1인 시하러 직권 지정하라 다녀왔는데 굉장히 더웠고요. 일단 기억에 남는 것은 대전은 더 덥더라고요. 원주보다 그 기억은 남고. 근데 간혹 이제 대체로 뭐 공무원분들은 뭐 1인 시에 이렇게 뭐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어떤 분 중에는 그래도 막 원주 아카데미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도 있고, 좀 관심을 그래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나 의아했던 거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순한 노법을 했던 기억이 있고,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간혹가다 좀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간 문화재청은 좀 아직까지는 미적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 직권 지정까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권고 정도라도 해라. 그것만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인정을 했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 하는 얘기가 뭐야? 문화적 가치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문화재청이 만약에 권고했으면 인정했다는 거 아니야. 문화적 가치.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에서 이 명분이라도 좀 얻을 수 있게 권고라도 해라. 아니 같이 인정했잖아요. 저 국회에서 어쨌든. 그렇죠. 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해보겠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이제 그 가치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죠, 문화재청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시 정부는 어쨌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마치고요. 해체 계획서를 거기서 승인을 해서 철거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낼 전망입니다. 아마 8월 8일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정말 포크레인이 지금 극장으로 들이닥쳐도 법적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총각을 다투는 어떻게 보면 시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 상황에 왔다. 네. 폭풍 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극장 내에 여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관련 자료도 있고 영사기도 있고 요거 캠프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위한 뭐 자료 이제 조사하는 절차 이런 게 이미 지금 진행이 중이에요. 사전 작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빠르게 문화재청이 조금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아침 범시민연대는 다음 주 월요일 7일에 7번째 띠익기 강강수월래를 이제 진행합니다. 강강수월래, 강수월래, 진행을 하는데 당일 오후 5시 원주교 오거리에서 이제 강강수월래 진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텐트에서 토크와 공연도 이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야마가타 트위스터 선생님이 또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지난번 무실동을 뜨겁게 달궜던. 야, 도는 동안 뭐가 돌지. 또 아주 그 노래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두가 음원 공개 안 하냐. 아주 성화가 가득한 그 매운맛 버전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등록문화재 지정 협조 원주시 정부 요구를 하고요. 또 위법 철거 중단도 이제 요청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아침 또 하나 뭐 대신 잠깐 전해드리면은 저기 저희 뒤에 뭐가 있죠? 좀 후원 회원을 지금 아침 저기 아카데미 친구들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정기 후원도 있고 여기 저 일회성 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이제 안녕 아카데미 이제 인스타 들어가면 나와 있고 또 이제 단톡방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는데 QR 코드 찍어서 또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곳곳에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원주시 곳곳에. 그래서 한번 후원에도 동참을 하면서 더욱더 또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오늘은 여기 한번 걸어보죠, 계속. 자, 약간 뭐 아카데미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한번 또 마무리하고 하여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이게 어쨌든 계속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원주 대표 축제 댄싱 카니발이 이제 올해부터 퍼레이드형 공연이 아닌 무대형 퍼포먼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참가자를 일단 모집을 합니다, 예전처럼. 근데 이제 예선을 해요, 예선. 그래서 예선은 전문가들이 이제 영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5명 정도 되는. 그래서 12팀만 뽑아요. 그래서 이 12팀만 본선에 올라가서 댄싱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주 간략한 예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추려서 그 예선 전을 이제 그 댄싱 카니발 기간 동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무대를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방식이 좀 더 바뀐다라는 거죠. 좀 더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완전히 바꾼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 일정을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일을 하잖아요. 3일을 하는데 첫날에 일단 다 합니다. 거기서 다 뽑아요. 그래요? 1등부터 막 다 뽑아. 첫날에. 그리고 이튿날 셋째 날은 앵콜 공연하는 거예요, 그냥. 상위 8개 팀이 4팀씩 나눠가지고. 이게 나는 이게 되나 일정이 너무 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12팀을 뭐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4강을 추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은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이런 축제 일정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사실상 이제 일반 참가팀 없이 전문성 높은 팀끼리 경연하는 방식으로 바꾼 셈인데 근데 우리의 이제 댄싱 카니발이 원래 이제 한 100여 팀 정도 나오고 원래 그럼 한 10,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 축제란 말이죠. 그렇죠. 길 사람 소통을 슬로건으로 시민 주도성을 이제 강조해왔다. 저희 예전에 땡카 역사 10년 이상의 역사를 또 정리한 그 팟캐스트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 최대한 춤을 매개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한다. 요게 핵심인데 이거는 뭐 시민 참여가 사실상 많이 어려워지고 전문성, 정말 전문적인 어떤 댄싱 경연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취지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약간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댄싱 카니발인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럼 춤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기는 했었죠. 근데 요새는 또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 왜냐면 이제 멘토 시스템을 계속 많이 도입해왔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선별을 해서 또 멘토링을 해서 좀 한다. 오히려 이게 어떤 동아리의 어떤 춤 실력을 향상하는 어떤 니즈에 부합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배제하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댄스 경연 대회 같은 느낌으로만. 뭐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작년에 댄싱 카니발 홍보관에서 참여를 하면서 네. 여러 이제 참여하신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지만 그때 느꼈던 게 참 이런 무대에 오르는 뜻깊은 경험을 좀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인상 깊게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정말 댄싱 카니발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신다. 맞아요. 그 무대에 네. 서는 것 1년 동안 그거 기다리시는 분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아쉬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원주 MBC 보도에서 나왔는데 참가 자체를 단념하는 팀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애초에 12팀 뽑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요구하는 건 많으니까 막 영상은 어떻게 찍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 참여를 오히려 좀 봉쇄하는 좀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제 카니발로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축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 그렇죠. 거리에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야. 퍼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오큐파이 원일로라도 했는데 며칠 지금은 그냥 무대에서만 하겠다는 거 댄싱 공연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카니발로 불릴 수도 없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거는 원래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인데 맞아요. 어느 순간 다이내믹이 빠졌어요 공식 이름에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주 댄싱 카니발이 됐어요. 근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다이내믹 원주도 지금 없었어요. 아 맞아요. 이 시정 구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곳곳에서 빠지고 있죠. 네. 다이내믹 지우기 지금 꽁들이는 실패했잖아요. 지우기. 그쵸. 다이내믹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지우고 있다. 나는 다이내믹이 헬시 원주보다 좋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이나믹도 전임 시정의 흔적이기 때문에 지우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댄싱 카니발 지금 예산 삭감, 일정 축소, 감독 일방 해촉에 이어서 방식까지 바꾸고 내실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은 축제 기간 동안에 그래도 그 축제 시간을 채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팀들이 참여하는 이게 경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연이 계속 이제 열리는 게 이제 무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번 보기도 하고 계속 보기도 하고 약간 요게 매력이었는데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팀들 또 해외 팀 포함해서 이런 걸 올해는 좀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전문성 높은 팀이 오면 뭐합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댄싱 카니발에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경연도 첫날에 다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긴장감. 이거 보통 마지막 날에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츰차츰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을 바꾸더라도 보통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보통의 방식 아닌가? 이게 너무 과감한 시도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올해 참가팀 모집도 예년 대비 한 달 정도 늦어요 지금. 공지 올라온 거 보면 한두 달 느립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모집 기간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거든요. 6일까지. 근데 보도 자료는 또 2일 날 냈어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날 만에 준비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은? 공지는 홈페이지에는 24일에 올라왔어요. 24일부터였거든요. 7월 24일. 근데 공식 언론에 보도 나온 거는 보도자료 뿌린 거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일 전에 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대부분 다 모집 시작할 때 보도자료 내요. 모집 시작을 며칠 전, 아니면 시작하고 한 며칠 지나서. 네네. 근데 지금은 정말 닥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건 뭐 할 사람들만 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1등 상금도 원래 2천만 원이었잖아요. 500만 원으로 완전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총 상금도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상금도 줄이고 예산도 다 줄였는데 이거 어디로 갔냐는 거야 내가 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뭔가 이렇게 내실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상금 줄이고 뭐 이런 보람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의아하다. 이게 그럼 그 빈 시간이나 빈 공간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지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초청 가수가 뭐 어마어마한가? 가수를 뭐 대단한 사람 데려오나? 그러니까 물론 뭐 댄싱 카니발의 그것도 하나의 하이라이트긴 뭐 하지만 싸이가 한번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주객이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제가 볼 때 주객을 안 바꾸고 그냥 어딘가로 내쫓지 않을까요? 둘 다 주객이고 뭐 다 나가라. 주객 다 나가라. 올해 댄싱 카니발 하여간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사흘간 열리는데요. 감독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죠. 또 재단의 조직 구성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댄싱 카니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니 어떤 그러니까 모습일지. 다음 달 딱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래서 끝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댄싱 카니발인데 이러다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인가 역사를 이게. 저희는 이제 아듀 댄싱 카니발을 찍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원주에 어떻게 보면 원주 시민들이 1년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좀 내세울 만한 축제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축제를 제대로 만들고 뭐 대안이 있고 이러면 모를까 이렇게 다짜고짜 내실을 그냥 깎아버리는 식으로 내실을 악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홍보관 진행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느꼈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게 뭔가요라고 이렇게 주변에 물어봐도 그러니까 꼭 댄싱 카니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뭐 원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 뭐 치악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가지 꼽아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꼽아주시는 게 그 댄싱 카니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간 뭐 올해 그래도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도 희망으로 이것도 마무리를 해보죠. 네. 어떻게든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지광 국사탑. 미 뭔지 아셨나요, 근데? 지광 국사탑이? 저는 이거,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법천사지나 아니면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이게 한 번씩 등장했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는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뭔가 국보가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국사라는 게 있죠. 국사가 뭐냐? 신라 고려 때 왕의 자문 역할을 한 이제 고위급 승려가 이제 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린이라는 이제 국사가 있습니다. 이제 해린? 뉴진스 해린? 뭐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거 네, 자 AKA 이제 지광 국사죠 이분이 이제 왕이 그렇게 내려준 거죠 이제 시호를. 그러니까 이 지광 국사가 이제 입적을 하니까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원주 이제 이분이 아마 고향이 원주 법천사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법천사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법천사지에 이제 세운 승탑입니다. 1070년에서 1085년 중에 이제 건립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0년. 그러네요. 법천사지도 역사가 한 1000년 된 곳이죠. 네. 그만큼 이 탑도 오래됐다. 그래서 지광국사탑 국보 제101호입니다. 독특한 구조, 화려한 조각, 또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고려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힌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통 이런 불교 이런 건축물, 그다음에 탑 같은 경우는 대개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아는 뭐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다 그 삼국시대 때 지어진 거고 그다음에 백제에 있는 다양한 석탑들도 다 그 삼국시대 때 지어진 것들이라서 고려시대 때 지어진 석탑을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려의 어떤 석탑이라든지 이런 건 참 보기가 드물다. 맞아요.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고 이게 그래서 우여곡절도 근데 많이 겪었대요. 식민지기 때는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는 또 폭격을 맞아가지고 조각조각 나눠지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순환을 겪다가 이거를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16년부터 보존 처리 사업에 나서서 탑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복원 작업을 했어요. 이게 막 어려웠대요. 하여간 이게 어려워 보이죠. 이게 막 그죠. 폭격을 맞고 뭐 또 미술의 백미라고 하는데 이게 막 좋은 재료 찾아가지고 돌 같은 것도 찾고 막 이러려면 어렵잖아요. 막 산을 다 뒤졌을 거예요. 뭐 전국 그냥 곳곳에. 아무 돌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붙이면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뭐 고급 뭐 그런 걸 써야 되나 봐요. 여기에 딱 맞는 소재가. 아무튼 그래서 올해 이제 겨우 좀 끝난 거죠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6월 탑을 원래 소재지인 원주 법천사지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법천사지에 그것도 있잖아요. 저거 지광국사 탑
B도 있죠. 탑 B도 국보입니다. 네네. 요게 있기 때문에 같이 놓는 거다. 그래서 원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총 부재, 그러니까 이게 조각 지금 된 게 33개예요. 33개 중에 이제 점검이 필요한 옥계석과 탑신석을 뺀 31개를 지금 화요일에 원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주에 와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복원한 걸 들고 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옮겨요? 그래서 이제 조각으로 이제 복원한 거를 원주에서 이제 조립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근데 이제 탑을 복원할 위치가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어디다 할지를 두고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네. 일단 불온면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서 기획 전시 공간에 지금 상설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로 복원하는 게 확정이 되면 내년 안에 아마 복원이 될 거고요. 야외에 복원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은 1,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 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뭐 복원은 되는 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내에 복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보존하는 있어서 계속 유지하는 데서. 그럼 우리 지광 국사 탑비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외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내. 뭐야? 탑비는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아니면 저번에 누굽니까? 광문구 의원이 아카데미 극장에서 씌우자 그랬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유리 공법으로 씌우자 보존을 위해. 그렇게 하면은 아니 우리 석굴암이나 그런 것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그런가? 그 실내에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근데 그게 이제 실외에 있으면은 또 어떤 그 주변의 풍경과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그 유적 전시관에 그 갈 이유를 또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내 그게 있다면은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사실 뭐 여담이지만은 이 유적 아마 올해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시설이 좋다고 베리어 풀이 뭐 최고 등급인가? 그걸 받았다고 저 기사를 해서 본 것 같아요. 뭐 2,000개가 넘는 어쨌든 뭐 유적이나 이런 게 잘 전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모아놓으면 또 시너지가 날 것 같긴 하네요. 겸사겸사 이렇게 보다가 유적 보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존돼 복원된 탑이 딱 나오면은 이게 국보구나 딱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그림인 것 같기도 하네요. 듣고 보니까. 하여간 시정부는 다음 달 10일 이번 달 10일입니다. 네, 이번 달 10일 곧 얼마 안 남았죠. 오후 2시에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서 환수식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항상 원주하는 척 진행하면서 어디 가봐야겠습니다. 어디 가봐야겠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늘고 있는데 여기도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좀 개편 한번 하면은 진짜 간다. 말만이 아니라 말만 앞서는 우리 아니다. 진짜 가보자. 여긴 진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까다로워진 원주사랑 상품권입니다. 원주사랑 상품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뭐 구인 씨도 써보신 경험이 또 있으시고, 굉장히 가족분들은 또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앞으로 쓸 곳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여기서도 못 써?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쓰기가 까다로워진다는 뜻이군요. 행정안전부가 말이죠. 한정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지침을 내렸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나로마트입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 하나로마트가 3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 매출이 못 써요. 여기서 그러면 일단. 그리고 주유소, 병원, 약국, 대형 음식점 원주에는 281곳으로 지금 추산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쓸 수 없다.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사실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쓰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유소도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어쨌든 할인이 10%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유 카드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10%나 할인되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혜택이 다 없이 주유 할인에만 몰빵된 경우에도 10% 할인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281곳이라고는 하지만 뭐 퍼센트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전체 가맹점 중에 이용 비율로 놓고 보면 상당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쓰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뭐 원래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올해 초부터. 원래 5월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시민 불편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달 말로 이제 3개월 늦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맹점 상품권 활용 비중이 높았던 곳들이 상당수 빠질 예정이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사실 뭐 정부 입장은 그거겠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만든 건데 뭐 돈 많이 버는 쪽에서 이거 왜 합니까? 좀 양보하십시오. 이건데 사실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사실 메리트라는 게 좀 많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그래 하나로마트 못 가면 저기 뭐 동네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쓰자. 이게 아니라 쓰지 마 그냥. 아예 안 쓰게 되는. 쓰지 마 그냥 막 귀찮아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뭐 카드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주사랑 상품권 등록돼 있는 계좌가 제가 자주 쓰는 계좌랑 연동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원주사랑 상품권이 쓸 수 없는 곳이면은 제 계좌에서 그냥 나가는 체크카드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쓰여지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딱 뭔가 그냥 제 돈이 나갔다는 알람이 오면은 여기는 못 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막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지 여긴 되나요? 계속 물어보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귀찮아지니까 그 카드를 결국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자체의 어떤 사용량이 줄지 않을까. 그러면은 모두가 이제 지는 싸움이 되니까 그런 우려가 되고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도심권에 비해서. 맞아요. 오히려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요 정도밖에 쓸 곳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 지역은 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따로 뭔가 지원하는 걸 만들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발행량을 늘린다든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물론 돈이 없다고 그러겠지만은 꾸미룸도 하는데요, 뭘.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건 뭐 이건 뭐 0점 몇 꾸미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 정도 못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이제 행안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이제 국비를 내려주니까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의리죠, 원주 씨가. 근데 내년에는 또 만약에 이제 국비를 만약에 이제 아예 줄여버린다. 왜냐면은 정부는 사실 이거 자체에 비판적이잖아요. 지역 화폐 자체 예산을 줄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국비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차라리 원주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원주시 마음이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럴 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꾸미룸도 하니까 원주사랑 상품권도 좀 적극적으로 발행액을 시비 전액을 들여서라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내가 꼭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애매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여기 뭐 주유할 때만 써야겠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금액이 확대되면은 내가 굳이 그러니까 주유가 어쨌든 일정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남는 금액을 또 내가 그럼 굳이 막 있는 기름 빼서 그러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금액이 늘었으니까 내가 더 멀리 가자. 괜히 집도 여기 더 멀리 돌아서 가는 내가 기름을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름 파시기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는 금액을 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취지를 좀 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살리는 길이냐. 근데 결국에는 정부 자체가 지역 화폐에 부정적이니까. 누가 봐도 이거 지역 화폐 대명사가 지금 제1야당 대표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아닐 걸 믿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모로 정치적인 논리도 여기는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아쉬운 소식입니다. 잘 쓰던 분들은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하여간 요 소식 좀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 말이죠. 요즘 국인 씨가 아주 바쁘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또 슈아가 어린이집 방학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방학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에도 또 많이 이제 방학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네, 그래서 또 이번 주 여름 휴가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지내실 텐데. 또 근데 저희가 그 여름 휴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족들이 다 같이 갈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가벼운 나들이 정도 어디 갈까? 네, 참 모두의 고민이겠죠, 이건.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고민. 원주에서 어디 가야 돼? 뭐 진짜 맨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더라도. 근데 그래도 좀 괜찮은 콘텐츠 다음 주엔 좀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원주의 대표적인 그런 나들이 코스, 특히 여름에 그런 물놀이 이제 놀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있는 치악체육관 근처에 있는 보물섬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원주의 보물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놀이 그런 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 보물섬 부르던데? 아, 그래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통칭 다 보물섬이다.
뭐 그러니까 명칭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뭐 검색해봤을 때 기사가 다 그냥 보물섬 개장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원주했던 거 다 개장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보물섬으로 그냥 부르는 건지. 네. 하여간 아주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곳 아닙니까? 그쵸. 네. 워터파크 아닙니까? 또 여기는 대표적인. 가보시면은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생생한 얘기 또 어느 좀 보물섬이 더 좋은가 또 이런 장단점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매거진 W에서 아마 다음 주는 이런 보물섬 물놀이장에 대한 리뷰 원주 곳곳에 있는 네.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폭염이 참 빨리 끝났으면 하는 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덥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마지막의 물놀이를 뭐 보물섬 원주시 곳곳에 있는. 아니 저는 더운 게 없어져가지고 안 가는 게 오히려 낫죠. 이렇게 더울 바에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좀 엉켰는데 그게 아니라 덜 더운데 가는 게 좋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름은 계속 될 텐데 지금 같은 날씨에 사실 보물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새만금 보라고요. 새만금 지금 뭐 오늘도 해명한 거 보니까 무슨 K-팝을 열심히 쳐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래.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런 날씨에는 사실 야외 활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당히 좀 더운 나갈 상태. 수 있는 날씨 그 정도가 정도는. 다음 주는 좀 돼서 저희의 리뷰와 함께 좀 보물섬을 또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네. 아이고 힘드네요 오늘. 하여간 이런 다음 주에는 좀 한번 방송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3회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네.